정갈하게 의복을 갖춰 입은 조보아씨. 요사스런 마음으로 주스를 행하려 하는데 달이 가장 높이 뜬 밤 조용한 곳에서 하라. 미리 준비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그릇에 섞어 놓더니 본격적으로 주스를 거는데요. 그런데 그때 검은 손이 쑥 올라오고 시뻘건 손이 로운을 닮은 남자를 괴롭게 하는데 급기야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관계길래 주술까지 걸고 걸린 걸까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시작합니다. 바로 얼마 전 사연 많은 죽음, 골치 아파. 오늘도 야근 중인 거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장신유. 그런데 핏발선 손이 쑥 올라오고 핏덩이 같은 새빨간 손이 신유를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지 말지. 나 오전에 재판 있어.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익숙해 보입니다. 너 지금 누구랑 대화하냐? 있어. 나 좀 좋아하는 애. 얼른 저 자라. 어차피 질 재판. 현재 신유는 승산 없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죠. 지금껏 하원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모두 31명입니다. 바로 오너리스크가 있는 대기업 하움건설의 사망사고 재판이었는데요.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유가 증인으로 불러낸 유가족의 충격적인 속내를 고발하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추락사고를 계획했던 인부 박대호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그래도 박대호 씨는 궁금한 점이 매우 많았었는지 동료인 김상민 씨의 휴대폰을 수시로 빌려 썼습니다. 사고 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걸 증명한 신유가 승소합니다. 한편 박대호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6개월 전 말단 공무원 이홍조가 민원을 해결하러 사건 현장에 와 있었죠. 안면 홍조가 심한 이홍조는 원주 동구청 녹지과의 민원 해결사로 저거 그냥 냅두면 민원실 난리 날 텐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갖 민원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민원 처리한다고 해서 뭐 승진 빨리 되고 요직할 것 같냐? 덕분에 홍조는 본청으로 발령났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네가 공무원 때려치기 전에. 아, 망했다. 시청으로 가는 게 마냥 기쁘지 않았죠. 앞에 시청이야. 하필 홍조가 멋모르고 감사과에 고발했던 공서구의 팀으로 발령났고 나도 이용주 주무관 덕분에 스트레스성 치질 수술도 했고. 앙심을 품은 공 팀장이 발령 첫날부터 업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용주 주무관 점심 메뉴 정했나? 팀 막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그건데. 심지어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한 홍조가 혼밥하는데 좋았어. 그걸로 해. 네. 잘 먹고 와. 우리는 군의식장 갈 거니까. 진짜 배고팠어. 그때 홍조가 짝사랑하는 원주시청 정책보좌관 권재경이 등장하지요. 여자친구 있으시겠죠? 그게 왜 궁금하지? 내 아들 어떡할 거야? 그 흉과 철거해달라고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민원인이 찾아오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남자 헬로입니다. 흉가체험 너튜버인 민원인의 아들이 원주 사내 한 신당에서 작두칼 사망사고를 당했고 누굴 호구로 보냐며 민원을 들어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그때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홍조가 자원합니다. 이용주 주무관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공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직접 나섰던 홍조는 흉가나 다름없는 음산한 신당에 홀로 찾아갔는데요. 바로 그때 왜 이제 왔어? 마치 홍조를 기다린 듯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장지문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본 순간 그 방 안에서 신유가 나오는데요. 정신이 혼미한 홍조는 잘생긴 저승사자로 착각했고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제대로 연애해본 적 없는 홍조는 그저 썸이 타고 싶었죠. 전 같이 찻집 가고 싶은데. 내가 원주 땅 증여할 때
신당 관리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 신당은 신유가 속한 풍산 장씨 집안이 대대로 각별히 관리했던 신당인데요. 너 그 신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 정기적으로 들려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야지. 그만.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신당 관리를 맡고 있는 신유가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을 느낍니다. 현재 신유는 원인 모를 유전병이 극심해진 상태였고 손과 발의 감각 기능 상실, 그리고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치료가 불가능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었죠. 지금 네 머릿속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는 거야. 그 무렵 29층. 신유가 다니는 로펌으로 찾아온 홍조. 데리고 갈 거면 그때 데리고 가지. 왜 자꾸 따라다녀요?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비켜요. 왜요? 뒤늦게 신유가 저승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사람이세요? 신당 철거 담당자인 홍조는 신유를 엄청난 스펙의 준 재벌로만 알고 있었지요. 명문가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의 건설사 회장 아들이면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거지? 방금 같이 들어오신 분이 장신유 변호사님이신데? 네? 이제야 신유가 땅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 홍조가 신당 철거를 요구하는데요.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신유는 건축주 동의부터 받으라고 대꾸하는데 아 그러면 건축주 동의를 받으세요. 굳이 내가. 강제로 철거를 집행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소송 가면 무조건 지니까. 왜 안 가요? 잘생긴 저승사자랑 같이 찻집 가고 싶어요? 음흉한 속내를 발설했던 홍조는 쪽팔림에 도망치지요. 별 수학 없이 복귀하던 홍조는 권재경을 보고 다시 기분이 밝아지는데 그때 시위자가 뿌린 음료를 홍조가 대신 맞지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시고 시위하시고. 그래. 전 이만. 현재 홍조는 민원인들한테 시장이 고소당할 판국이라 어떻게든 신당 철거를 해야 합니다. 결국 홍조는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좋은 아침이고 싶으면 나가요. 건축주인 무당 할머니가 어느 요양병원에 있는지 물으러 왔는데요. 신당 철거가 뭐라고 목숨을 걸어요? 전 공무원증만 걸었는데요.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홍조가 본인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요.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기 싫거든요. 왕따인 거 티날까봐. 그러자 신유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주는데 여기가 요양병원인 거예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뒷면에 병원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철거 허락 못 받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말고. 저 말씀 좀 여쭐게요. 곧장 병원을 찾아온 홍조를 무당 은월이 반갑게 맞이하지요. 은월 할머니가 철거 허락하셨어요. 네? 곧 철거 허락을 받은 홍조가 증거 영상까지 보냈습니다.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절대 철거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신유가 은월을 찾아가는데요. 아니 그 공무원한테 혹시 협박당하셨어요? 신유가 전생에 어떤 여자를 죽인 듯 한데 네가 죽인 여자야. 네 뺨을 어루만지는 실버건 피가 묻은 손의 주인. 장씨 집안에서 내려진 저주와 고통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대꾸하는 은월. 아침에 목감의 주인이 나타났어. 철거를 마친 신유는 신당터에 묻혀있던 목함을 발견하는데 목감의 주인이 나타났어.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 그때 홍조는 자신을 따돌리고 회식한 팀원들을 피해 숨었는데요. 갈릭이다 갈릭. 야속함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오는 겁니까? 대뜸 신유가 나타나더니 있어주길 바래요? 가주길 바래요?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난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동행해주길 바랍니다. 철거도 다 끝났는데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죠? 대뜸 신유는 홍조한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김영란법 아시잖아요.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원래 당신 걸 당신한테 주는 거니까. 하지만 홍조는 불길해 보이는 시꺼먼 목함이 꺼림칙한데 열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왠지 막 유골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 신유가 떠넘기듯 목함을 건네주고 귀가한 홍조는 아버지 걱정은 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던 아픔을 달래준 은월을 떠올리는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예쁜 걸 옆에 두고도 아무도 몰라본다. 좋은 할머니였어. 이상한 거 주셨을 리가 없지. 뭐가 들었던 일단 목함을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지 못하고 급기야 망치까지 꺼내드는데 비장하게 지켜든 망치를 내려치려는 그때 전등이 나가버렸죠. 착잡한 홍조한테 연락을 기다리던 신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도 마음을 안 여는데 자물쇠도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무렵 원주시장 윤하경은 가성비 좋은 시청 변호사를 채용하자는 제안을 받았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간이 어딨어. 새학번 선배시라고요? 그렇게 권재경은 학교 후배인 신유를 찾아갔는데요. 나더러 공무원 상담하고 소송 백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상대하라는 거야? 일단 보려한 신유는 왠지 대기업 하움에 원한이 있어 보였죠.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없을 리가. 당일 야근 중인 신유한테 홍조가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당신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함이랑 영상통화 하시라고요. 홍조는 머리를 써서 목함을 열겠다고 말하더니 지금부터 다시 열어볼 거예요. 실시간 목함 개봉쇼를 시작하는데요. 열려라 목함!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널 닮은 목함에다 주문을 또 걸어 내가 목함아 열어줘 달라고 꼭!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던 신유한테 얌전히 기다리라고 못 박습니다.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이튿날 하움의 오너가 로펌에 찾아왔는데요. 자, 우리 장신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일을 덮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다셨다고 해서. 이리 와봐.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인 그 오너가 술자리에서 갑질했던 걸 사과하러 온 것이었고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너는 진정한 사과를 조건으로 달았던 신유한테 시비를 거는데 내가 지금 시계값을 토탈 얼마 썼는 줄 알아? 네 것까지 5억을 썼다고 이 개.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돈 걱정 없는 신유가 갑질하는 오너 면전에서 사직서를 던져버렸죠. 장신유,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퇴근 후 어김없이 한잔하던 홍조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혼자 전등을 고쳐보려다가 아찔한 사고가 벌어지는데 괜찮아? 이럴 때 짝사랑하는 재경이 곁에 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와주면 안 돼요? 그때 목함의 자물쇠가 스스로 풀렸고 목함 안에는 마력 천자문이란 주술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주술서를 주술서야? 여자무당 앵초가 인생사 만사형 통할 각종 주술을 작성해 놓았는데 노화 지연술, 애정 청사술. 애정 성사술에 특히 흥미를 보이는 홍조. 마음에 쏙 들어. 애정 성사술. 이튿날 홍조는 대뜸 목함을 열었는지 물으러 온 신유를 골려주는데요. 열었어요? 연게 아니라 열렸어요. 앵초라는 무녀의 주술서가 들어있었다고 대꾸하는데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요, 그 신당 철거 때문에요. 홍조가 재경을 좋아하는 걸 눈치챈 신유. 쓸데없이 머리는 왜 귀 뒤로 넘깁니까? 올라가죠. 시장님이 나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그날 홍조는 자신을 칭찬하는 글을 재경이 직접 시청 게시판에 올린 걸 확인하죠. 아이 그 보좌관이 얼마나 바쁜데 저 구급 나부랭이 칭찬글이나 올리고 앉았겠어. 동명이인이겠지. 그리고 신유는 원주시청 법률자문관인 변호사로 시청에 다니게 되는데 실존 인물이었던 앵초가 장모진한테 살해당했다는 300여 년 전 기록을 발견합니다. 앵초는 실존 인물이었고 무녀 앵초를 죽인 건 장모진. 노느라 퇴근 안 하는 거예요? 당일 신유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며 홍조의 퇴근길에 동행하는데요. 왜 친해져야 되는데요?
보고 싶어져서. 단순히 주술서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요 그럼 택시라고 생각하고 타죠 뭐. 홍조의 동네까지 바래다준 신유가 대뜸 차비를 요구하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됐어요. 기부하는 셈 칠게요. 곧장 집까지 걸어 올라가던 홍조한테 취객이 치근덕대고 왜 이러세요? 그때 사람 잘못. 신유가 봉변을 당할 뻔했던 홍조를 구해주는데 왜 따라왔어요? 지루해서. 유독 외로움을 타던 홍조의 속사정을 조금 알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마중 나와달라 그러든가. 가족 없어요. 집 앞에서 어떤 기발한 생각이 든 홍조가 귀엽게 플러팅하지요. 잠깐 올라올래요? 졸지의 신유는 전등을 고치게 되는데 그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요. 나름 수고해준 신유한테 홍조가 주술서를 건네줍니다. 요새는 아무도 저런 조명 쓰지 않아. 가로등도 LED로 교체. 신유는 심각한 얼굴로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할 방법부터 찾아보는데 신병 주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망설임 없이 다가간 신유가 딱 한 가지 원하는 주술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 주술을 얻기 위해 진중한 태도로 부탁까지 했죠. 부탁입니다. 알겠어요. 이튿날 홍조는 시장의 딸인 윤나영과 마주치는데 너 혹시 시장님 딸이니? 응. 두 사람은 악연이 있었고 늦었지만 사과할게. 미안해. 홍조는 함부로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나영의 사과를 받지 않죠. 그때 그만해. 이용조 씨는 살면서 실수한 적 없어요? 나영과 사귀는 신유가 여자친구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용조 씨가 혼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원인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나영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선배를 가로채간 홍조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홍조랑 절교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어. 모진 말을 들었던 홍조는 자신을 따돌리고 회식 중인 팀원들을 찾아갔는데요.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걸 몰랐고 그때 받은 봉투가 부조금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멋모르고 감사과에 고발했던 걸 사과하는 그때 아이고 보좌관님. 아직 마주대하기 껄끄러운 신유와 합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경이 직접 홍조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는 걸 인정하고 당연한 일로 왜 칭찬을 하지?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대신 음료를 마셨던 홍조한테 새 옷을 선물하는데요.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술김에 충동적으로 고백하고만 홍조는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자신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재경한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구청에 있을 때부터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조 씨 좋아해요.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그 고딩은 어떻게 친절했어요? 실현당한 홍조한테 그런 식으로 친구 남친을 뺏었냐고 묻는 신유. 왜 친구 남친인 걸 알면서도 뺏고 싶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거 보니까 알겠네. 상대의 가벼운 호의에도 섣불리 고백하는 타입이냐는 질문까지 던졌죠. 나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해도 막 혼자 설레고 좋아하고 그래요. 아무도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안녕하세요. 홍조가 차였다는 소문이 시청에 쫙 퍼지고 말았는데 아이고 고생 많다. 이거 묻고 힘내라. 홍조가 차이는 동영상을 누군가가 시청 게시판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나 아니에요. 거짓말. 찍은 각도를 보면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텐데. 귀가한 홍조는 물건이 가득 담겨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용주 거? 홍조를 위해 바리바리 써서 보낸 농산물들이 가득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애정성사술에 필요한 모정이 깊은 염소젖을 입수합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홍조가 상대방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주술을 걸 준비를 마쳤고 달이 가장 높이 뜬 밤 조용한 곳에서 하라. 필요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수중에 장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 장을 태워 섞어라. 마지막으로 애정성사술이 적힌 장을 태워 넣어서 주술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유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새빨간 손이 신유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급기야 신유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엮이게 된 두 사람한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8월 23일 첫 방영된 JTBC의 수목 드라마인데요. 300여 년 전 철저히 봉인된 금서를 얻게 된 이홍조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장신유가 불가항력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키스 식스센스, 보이스 3, 터널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남기훈 감독의 신작인데요. 무엇보다 연모에서 심쿵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줬던 로운과 로컬형 만렙 청춘 배우들인 조보아, 하준, 유라 등의 출연으로 간만에 정말 재밌는 로맨스 드라마가 방영됐다고 느꼈습니다. 운명적으로 지독하게 엮인 이홍조와 장신유의 불가항력적 로맨스, 이 연애는 불가항력.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